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볼까 하는데요.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, 잠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냥 피곤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서요. 오늘 가져온 자료들을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. 네, 보니까 뭐 수면빗이라는 말도 있고 수면 관련 시장인 슬리포노믹스 규모가 3조 원이나 된다는 기사도 있고요. 네, 그렇죠. 또 청소년들 잠 부족 문제, 렘 수면의 역할, 그리고 잠이 부족할 때 우리 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. 아, 정말 잠이라는 게 단순 휴식이 아닌 거네요.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잠이 우리 뇌 건강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네, 그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이 OECD 평균보다 41분이나 적다는 통계가 있잖아요. 7시간 41분. 이게 2016년 기준인데도요. 41분이요? 와, 매일 그 정도면 엄청 쌓이겠는데요? 그렇죠. 이걸 1년으로 따져보면 남성은 18일, 여성은 15일 정도의 잠을 못 자고 빗으로 지고 가는 셈이에요. 18일, 15일.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? 이러니까 뭐 슬리포노믹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. 3조 원 시장이라니. 맞습니다. 뭐 베개, 이불은 기본이고 무슨 수면 유도 음료나 아예 수면 상태를 분석해주는 기기, 슬립 테크라고 하죠. 그런 것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정말 잠 좀 푹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겠죠? 네, 절실한 거죠.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잠이 부족하면 당장 우리 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져요. 뇌 기능이 바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? 네. 뭐 전문가 의견 중에는 1시간만 덜 자도 뇌 기능이 30%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. 근데 더 좀 무서운 건요. 네, 더 무서운 거요? 이게 그냥 그날 컨디션 좀 안 좋고 이런 걸 넘어서서 뇌 자체가 빨리 늙게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뇌 노화요. 네, 뇌 노화요. 잠 못 자면 뇌가 더 빨리 늙는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동아 사이언스 자료를 보면 수면의 질 점수가 1점 떨어질 때마다 생물학적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6개월이나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. 세상에, 6개월이나요? 왜 그런 건가요? 우리가 잘 때 뇌가 일종의 청소 시스템을 돌리거든요. 낮 동안 활동하면서 쌓인 노폐물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찌꺼기요. 아, 뇌도 청소가 필요하군요. 네, 필수적이죠. 근데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. 그럼 그런 해로운 물질들이 뇌에 계속 쌓이고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도 유발하고요. 아, 직접적으로 뇌 건강이 나빠지는 거네요, 그럼. 그렇죠. 실제로 쥐 실험 같은 걸 보면 잠을 못 자게 했을 때 이런 뇌 신경세포 손상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. 아, 정말 잠이라는 게 뇌한테는 필수적인 정비 시간이네요. 근데 특히 걱정되는 건 성장기 청소년들 잠 부족 문제예요. 기사 보니까 정말 심각하던데요? 맞아요. 청소년기는 정말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잖아요. 권장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인데 뭐 고등학생 90%가 7시간도 못 잔다고 하고. 심지어 5시간도 못 자는 학생들도 10%나 된다면서요? 네. 이게 단순히 뭐 집중력 떨어지고 공부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요.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. 우울감이라 심하면 자살 생각까지도요. 아, 그렇게까지 심각해지는군요.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렇게 적게 자면서도 자기는 너무 많이 잔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다면서요? 네,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수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면도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 수면에도 단계가 여러 배 있잖아요. 특히 렘 수면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네, 렘 수면. 꿈꾸는 잠이라고 하죠. 그때 뇌 활동이 오히려 깨어있을 때처럼 활발해져서 역설적인 잠이라고도 불리는데요. 아, 뇌는 쉬는 게 아니군요, 그때. 그렇죠. 오히려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요. 특히 뭐 새로운 기술 배우는 거나 길 찾는 것 같은 그런 기억들요. 창의성이랑도 관련이 있다는 가설도 있고요. 그럼 반대로 잠을 잘 못 자면 이런 인지 기능이랑 바로 연결되겠네요? 네, 직결됩니다.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이나 경도인지장애 환자분들 연구를 보면요. 수면의 질이 낮은 그룹이 확실히 우울 점수가 높고 삶의 질, 특히 정신건강 쪽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낮았어요. 아, 잠 못 자는 거랑 우울한 거랑 삶의 질이랑 다 엮여 있군요. 네, 잠을 못 자니까 우울감이 커지고
그게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아, 결국 숙면이 뇌 건강 그리고 삶의 질까지 다 좌우하는 거네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좀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? 네, 몇 가지 핵심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. 일단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요. 규칙적인 수면 패턴. 이것만 잘 지켜도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30%나 줄일 수 있대요. 30%나요? 와, 생각보다 크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 줄이는 거. 이게 블루라이트 때문에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확 줄거든요.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. 아, 저도 자기 전에 많이 보는데 줄여야겠네요. 낮잠은요? 피곤할 때 잠깐 자는 거?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건 아주 좋습니다. 집중력 34%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해요. 근데 30분 넘어가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그건 조심해야 하고요. 20분 기억해야겠네요. 또 다른 건 없나요? 어둡고 조용한 침실 환경, 이것도 중요하죠. 멜라토닌 분비 늘리고 수면 효율 높이는 데 도움 되고요.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좋은데 다만 자기 직전 1, 2시간 전에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너무 격렬한 운동은요. 네. 아까 그 쥐 실험에서 백합이나 연꽃치약 같은 전통적인 재료 추출물이 뇌해포 보호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. 네, 그런 부분도 있죠. 이런 천연 성분에 대한 관심이 슬리포노믹스 트렌드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렇겠네요. 오늘 쭉 살펴보니 잠이라는 게 정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게 명확해지네요. 특히 뇌 건강에는요. 맞습니다. 한국 사회의 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 현상이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뇌 노화를 앞당기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정서 문제까지 심화시키는 정말 심각한 위험 신호라는 걸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. 단순히 개인한테 더 자라고 할 게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 같네요. 네, 맞아요. 잠을 시간 낭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필수 투자다. 이런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. 어쩌면 이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. 사회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. 네.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한 잠을 좀 되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잠 줄여서 경쟁력 키우던 시대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.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.